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어제 우리 시장은 큰 변동 없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흘러갔는데 수급이 받쳐주는 시장이었죠. 코스피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이 3,800억 원대까지 매수 규모를 확대했고 장 막판에는 코스닥 시장도 매수 전환, 또 선물 시장까지 매수했습니다. 2,400선 위에서 움직이던 코스피는 마감 전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2,400선 목전에 두고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으로 880선에 안착하면서 88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이고 개별 이슈나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급이 어느 쪽으로 옮겨갈지 시장의 흐름을 타면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뉴욕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간추린 경제뉴스 통해서 이슈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장중에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늘면서 고용 회복세가 꺾였다고 해석되고 있고요. 공화당이 제시한 추가 부양책이 상원에서 부결된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하락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섹터별로는 에너지 업종과 IT 업종이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발 수요 부진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지난주 원유 재고가 203만 배럴가량 늘면서 7주 만에 다시 증가세를 나타낸 건데요. 이에 WTI는 2% 빠지면서 37달러 30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는 0.6% 하락으로 40달러 5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 급락의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3.6%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유 수요 둔화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원유 판매가 하향도 유가 하락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선별 지원을 원칙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3조 8천억 원, 긴급 고용안전에 1조 4천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에 4천억 원, 긴급 돌봄과 통신요금 지원에 2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취약한 이웃을 먼저 돕기 위한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5G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2의 국내 초도 물량을 약 10,000대로 추산했는데요. 이는 전작인 갤럭시 폴드의 초도 물량보다 3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등은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 Z 폴드2가 약 50만 대에서 최대 80만 대까지 팔릴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다우지수는 1.4%가량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7,53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S&P입니다. 역시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7% 하락하면서 3,33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의 변동성이 가장 컸습니다. 장중에 1%가량 상승을 했다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2% 가까이 빠지면서 1,91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전일 삼성전자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59,200원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에 기대감을 모아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1%가량 빠지면서 76,6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6% 상승하면서 76만 4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는 다시금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0.9%, 1% 가까이 올려세우면서 30만 7,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 2%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71만 3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2% 넘게 올랐습니다. 5만 700원 선 터치했고요. 셀트리온은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29만 8천 원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1% 가까이 오르면서 16만 9천 원, 17만 원 선 목전에 앞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0.4% 가까이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 SDI는 0.1%가량 역시 강보합으로 43만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4% 가까이 올려 세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의 합병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같이 상승했는데요. 10만 2,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CJ는 다시 한번 4%가량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알트오젠은 1.3%가량 상승하면서 20만 3천 원에 어제장 마쳤습니다. HLB가 홀로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0.1% 조정받으면서 10만 4,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어제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하면서 6만 2,40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 5% 넘게 올려 세웠고요. 제넥신도 4%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17만 2천 원에 어제장 마쳤습니다. KMW 0.7%가량 오르면서 지금 5G 대장주로 기대감 모아가고 있습니다. 8만 4,500원 선에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 가까이 올려 세웠고요. CJENM도 3%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전 종목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로 마무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인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OKX 애널리스트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1,350달러 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 기준 1,353달러 선 1,26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더리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스퀘어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풋콜 비율이 최신 기준의 2.45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락에 더 많은 투자자가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0.9%가량 조정받으면서 44만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코인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샌비트 타임존 0.3%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밀세고가 1.7%가량 더 낙폭이 큽니다. 4,7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온체인 0.3%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코인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가 0.4%가량 상승을 나타내면서 27만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0.3%가량 강세로 5만 9,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 이슈 점검해드리는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킴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경제TV의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어제 반등 후에 또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의 투매가 나타났고 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도 불발이 됐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3일 동안 나스닥이 10% 밑으로 내려갔죠. 네. 참 무섭죠. 네. 등락 비율도 confirm 됐습니다. 그러니까 advanced decline ratio, 그러니까 이슈가 하나 올라갈 때 지금 4개가 내려갔어요. 한 3일 동안. 그게 confirmation이에요. 이 dawnside가 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 이 내려갈 때 advanced decline ratio가 좀 흐지부지하고 한 1대1로 1대1.2로 했으면 좀 이 내려가는 거를 좀 의심하는데 strong confirmation이에요. 올라갈 때 이 강한 엔진이 클 때는 4대1로 올라가고 진짜 강한 이 엔진이 되게 약할 때는 이 4대1로 내려가고. 근데 4대1이면 진짜 이거는 bear market이 다시 시작하나 아니면 이 위기가 다시 왔나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central banker, Fed, 미국 Fed 말고 European Central Banker 네. 크리스틴 라거 여사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똑같이 계속 bond purchase, 채권 purchase를 계속 할 거다. 한 네. 1조 한 1,352조니까 한 미국 돈은 1,600조 달러를 계속 purchase 할 거다. 그리고 GDP는 8.7%로 마이너스 2020년에 봤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8.0 마이너스를 본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GDP가 5.0으로 풀릴 거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나왔고 크리스 라거는 지금 많은 질문이 크리스 라거한테 달러가 지금 유로가 달러보다 10% 지금 더 비싸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대답하니까 뭐 환율 달러로 기준으로 유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혹시 유로 로케이션에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이 디플레이션이 되면 진짜 큰 위기가 경제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대충 보니까 ECB는 그 중앙은행 미국을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제 ECB에서 기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었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지속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지금 유로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ECB는 계속해서 돈을 푸는 그런 흐름들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라는 정책 기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 사실 우리 브라이언 킴 대표께서 8월 21일이었네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QQQ의 차트 흐름을 한번 짚어주셨어요. 네. 그걸 보면서 흐름이 부정적이다. 이후에 나스닥이 10%가량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정확하게 적중이 됐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market breadth. 항상 내가 걱정하는 거는 지수는 올라가지만 얼마나 힘있게 올라가나 그거를 봐야 되는데 아직 여기 있습니다. 네. 나스닥 100 ETF, 제일 파퓰러한 QQQ죠. 그냥 QQQ는 나스닥 100에 있는 거를 완전히 따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나스닥 100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QQQ ETF를 사는데 이게 레코드가 진짜 너무너무 정확해요. 지금 시장은 올라갈 때 이 나스닥 50day 이게 50day moving average거든요. 이 50day moving average 회사들이 100개 있는데 50day moving average 위에 올라 있으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올라갈 때는 항상 시장에 위기가 왔어. 이 초록색 라인 보세요. 시장이 올라갈 때 빨간선 라인은 내려가고 시장이 올라갈 때 빨간선 내려가고 그러니까 50day moving average 위에 있는 회사들이 내려가고 시장은 계속 고가로 올라가고 그거는 이 시장의 엔진이 되게 약하다는 뜻이죠. 또 한 번 있어요. 이거는 타이밍 투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간으로 보면 왜냐면 이게 몇 주 걸릴 수도 있고 몇 달 걸릴 수도 있으니까 꼭 시간의 투어는 아니지만 워닝의 투죠. 이거 하나의 워닝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8월 20일 날 이게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면 초록색 라인은
나스닥은 계속 record high로 가고 있는데 최고가로. 근데 이 breadth는 이 50-day moving average 회사들이 위에 있는 것들은 점점 더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죠? 며칠 전부터 10% 하락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진짜 항상 말하지만 저는 엘리엇 파동 분석도 하지만 이런 breadth, sentiment measure, fundamental, momentum indicator 다 합해서 이런 holistic 이런 analysis를 해야 되는데 이 breadth 감정,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마켓 흐름인가 마켓 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 테슬라. 모든 분들이 테슬라가 S&P 500에 포함되는 걸 원했는데 네. S&P 500 그 오피셜 편입에 멤버들이 실패했죠. 네. S&P의 그 매니지 그 결정하는 S&P 초대하는 그 멤버이 있는데 그 보드 멤버들이 테슬라는 안 된다. 근데 이유는 안 줬어요. 근데 네. 저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네. 왜 안 될까요? 아무래도 좀 지금 주가가 고평가돼 있기도 한 부분도 있고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좀 S&P에 편입되기에 좀 못 미친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S&P는 지금 21 times earnings으로 트레이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가 수익률, 그렇죠? 네. 21 times S&P 500이. 그러니까 그 average로 하면 21 times인데 지금 테슬라는 trailing 12가 920 times 네, earnings. 맞습니다. 그거는 거품이고 너무 좀 뻔하지 않아요? 지금 이 테슬라가 500 몇 불에서 320불인가 330까지 2, 3일 안으로 갔어요. 네. 저는 만약 500불에 테슬라를 사고 아까 그 QQQ 브레스 보고 잠을 내가 제대로 잘까 너무 무서워서 나는 못하겠는데 하여튼간 많은 분들은 막 고가가 가고 있는데 내가 며칠 한 2주일 전부터 엔진이 좀 안 좋다, 이 힘이 안 좋다 그랬는데 나 그래서 내 말 듣고 한 40포인트 못 먹었잖아. 그렇지만 너무 위험해서 여기서는 이게 롱으로 네. 매기면 진짜 너무너무 리스크가 많고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500불 때 네. 이 차 회사들 BMW, 토요타, 제너럴 모터스, 머세디스-벤츠 뭐 하나 까먹었지? 한데 5개 회사가 이 테슬라 시가총액 테슬라 하나 시가총액이 네. 이 5개 오토 회사보다 더 컸어요. 한 편에 500불 네, 500불 네. 있을 때. 좀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하나 회사가 네. 이 오래된 회사 다섯 car maker들을 앞섰어요. 뛰어넘은. 너무 거품이 너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시장의 지수를 볼 때, 증권 애플을 볼 때, 뭐 스탁 스플릿이 됐다고, 뭐 5대1, 4대1 됐다고, 뭐 주식이 더 좋아지는 걸 보지 말고 안에 있는 breadth나 sentiment, fundamental 아니면 momentum을 보고 결정하세요. 난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테슬라 지금 엘리엇 파동을 읽어주지만 제 어저께 교육 프로그램 보시는 분은 내가 또 프랙탈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저 4차 파도 빨간 데서부터 5차 파도 내가 그 프랙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5차 파도 안에서 또 5차 파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뚜렷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골드색 1, 2, 3, 4, 5가 되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벌써 엘리엇 웨이브는 벌써 포인트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워닝이다. 이게 지금 5차 파도가 5차가 끝나니까 지금 여기서 turning down으로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대충 commonly 되게 이 5차 파도에서 끝날 때 내려오는 부분이 그 전에 4차 파도에서 그러니까 단기를 볼 때는 네. 4차 파도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 4차 파도의 그때 프라이스가 273불이거든요. 273불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502불에서 330불 돼가지고 너무 싸다 이제 다시 사야지. 왜냐면 다시 500불 될 건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지 말고 왜냐면 요새는 buy the dip이잖아요. 모든 네. 사람들이 시장만 내려가면 나는 사야겠다. 왜냐면 맞습니다. 시장이 엄청 폭락하면 이따가 중앙은행이 나를 도와줄 건데. 맞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그리고 다우 존스 인더스트리얼 애버리지. 다우 지수 내가 이거 어저께 이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보여드렸는데 그저께 이 1, 2, 3, 4, 5가 잘 보십시오. 지금 금색 1, 2, 3, 4, 5 그리고 그 안에 있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그러니까 1차, 3차, 5차 파도의 프랙틀들이 명확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엘리엇 파동이 워닝을 줬어요. 9월 30, 2020에 이거 이게 업사이드가 이제 끝났다. 29,199불이 어쩌면 되게 이제 오래돼 있는 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어저께 많은 분들이 왜 시장이 그저께인가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장은 일자로 내려가지 않고 시장은 일자로 올라가지 않죠. 한번 1, 2, 그렇죠. 1, 2, 3, 4, 5가 그려지면 조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저께 무브먼트는 그냥 심플리 조정이었어. 이제 여기 조정이 2차가 끝나면 아주 긴 3차 파도, 제일로 LA 파동에서 제일로 강한 네. 3차 파도가 이뤄주니까 저는 이거를 계산했을 때 그리고 저 등락 비율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9월 3, 9월 4, 9월 8일 이게 4.2, 1, 2, 1.4, 1, 2, 3.9 이게 애드밴스 하나 할 때 4.1로 내려가고 9월 4일은 좀 괜찮았어요. 1대 1.4 그러니까 네. 좀 비슷비슷했고 9월 8일 날 4일 동안 왜냐면 주말을 거치고 월요일 날 레이블데이라 할리데이를 거쳤지만 또 이게 지속적으로 1, 2, 3.9 근데 9월 9일 올라왔을 때는 만약 이 올라왔을 때 이 2.9가 아니라 4.01 아니면 5.01도 했으면 내가 네. 걱정할 거야. 네. 이게 만약 이 다운사이드가 그냥 당기고 다시 올라갈 수 있나. 네, 네. 근데 어저께도 이 컨퍼메이션 시장이 조금 내려갔지만 2대 1대 2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갈 때 주식들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1대 2. 아직도 이 다운사이드는 되게 strongly confirm 됐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지수의 등락 비율을 살펴봤을 때 하락에 비해서 상승의 에너지가 상당히 약합니다.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하락을 예측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계속 이제 거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실물 경제는 회복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듯이 지금 유동성으로 계속 장이 끌어올려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이 화폐 유통 속도도 급격하게 저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도 같이 맥을 같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네, 화폐 유통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내가 좀 산 얘기만 더 할게요. 네. 이거는 1시간 차트예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보는 건데 이게 핑크색 파동이 지금 이게 패턴 이름으로 running flash예요. 이거는 되게 많이 보이지 않는 running flat 패턴인데 이게 지금 끝나가지고 이제 3차 파도 가는 게 엘리아 파동으로서는 이 목표 가격을 또 계산할 수 있거든요. 1.618 그러니까 핑크색 거리에 그거를 이제 계산해서 그러니까 29,199에서 27,664를 만회시켜가지고 그거를 1.618 계산하면 25,722 그러니까 이게 short-term 단기로 타겟을 보면 돼요. 25,722. 그리고 다음에 이 서브젝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페드가 어떻게 돈을 푸냐. 좀 내가 쉽게 사진으로 내가 오늘 정리해봤어요. Treasury Auction. Treasury는 미국 정부죠. Treasury Department가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죠. 왜냐면 국고채를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쓰고 더 빚을 만들고. 네. 근데 지금 Fed balance sheet이 왜 7천조 달러냐면 이 지금 화살표를 보세요. Treasury Auction이 이제 진짜 옥션이에요. 옥션이 이 이름이 Open Market Operation이에요. Open Market Operation은 Primary Dealers만 participate 할 수 있어요. Primary Dealers는 누구냐? Fed가 정해진 이 큰 브로커 딜러들이에요. JP Morgan, Goldman Sachs, Wells Fargo, Citigroup, Morgan Stanley 한 6개만 지금 적어놨는데 한 21나 22개 Primary Dealer 있는데 그러니까 Treasury Auction이 얘네들이 사는 거야. 네. 이 브로커들이 사가지고 Fed는 이 국고채를 다시 사는 거야. 얘네들한테. 그쵸. 사가지고 돈을 푸는 거예요. 이 돈을 풀면 이제 지금 7천조까지 지금 Fed balance sheet 7천조인데 지금 말이 9천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 Fed balance sheet 지금 그렇게 지금 높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가? 그래서 다음 보면 지금 US National Debt 미국 지금 정부의 부채예요. 미국 나라 26,710조 달러. 저 맨 왼쪽으로 보면 돼요. 26,710. 생각해 보세요. 그 금액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26,710달러. 이것을 어떻게 다 낼 건지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미국의 수입이, 택 수입이 3,863조 달러예요. 26,700, 빚은 26,700조 달러인데 지금 수입은 38,630조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갚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이자 지불금 거기 안에 이자를 그러니까 트레저리 이제 팔았으니까 거기다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600조 달러예요. 1년마다 나가는 게 600조 달러인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누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빚이 한 26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매출이 한 3억
8천밖에 안 돼요. 네. 그 3억 8천 안에 6천만 원은 이자로 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매출이잖아요. 또 매출에서 저 사업을 하니까 이거저거 빼고 그러면 그렇죠. 26을 언제까지 갚을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GDP로 debt to GDP, 그러니까 미국의 빚에 GDP에 지금 136%에 와 있어요. 월드뱅크가 77%만 넘으면 이 경제는 심하게 슬로우다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77%인데 지금 미국의 debt to GDP 레이쇼가 136%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금 빚을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는 항상 이렇게 볼 때 저한테 나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사람이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두 번째 빚을 내서 첫 번째 빚을 갚고 세 번째 빚을 두 번째 빚을 갚고 아니면 회사가 빚이 있고 두 번째 빚을 첫 번째 빚을 갚고 세 번째 빚을 두 번째 빚을 갚고 나는 그렇게 해서 나라도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회사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런 빚에 어떻게 이게 갚은지 지금 nobody knows. 근데 어느 날 네. 어떤 뭐 시장이 크래시라든지 어느 날 그게 해결되겠죠. 저는 잘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게 이게 화폐 유통 속도. 그러니까 영어로 velocity of money. 여기 한국말로 이렇게 지금 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만 읽어보시면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이 몇 번 바꾸어서 움직였는지를 뜻한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돈을 쓰면 이 돈이 얼만큼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때 방송에서 한 2주일 방송에서 그때 이게 1불 30몇 전이 있었는데 지금 1불 1전에 이걸 내가 좀 더 네. 쉽게 내가 표현해 드릴게요. 1997년 1불을 썼으면 2불 20전이 GDP에 도움이 됐어요. 그쵸. 2006년은 1불을 썼으면 2불의 GDP.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2009년을 1불을 썼는데 1불 70전 GDP에 도움이 됐고 2017년은 지금 정부가 돈을 한 10년 동안 돈을 풀었죠. 그래도 뭐 돈을 풀면 GDP가 훨씬 효과가 있을 거다? 전혀 반대입니다. 지금 1불에 1불 40전의 GDP에 도움됐고 계속 내려가요. 근데 서울경제TV의 그때 7월 15일 방송에 1불을 쓰면 1불 37전. 왜 내가 이거 또 얘기를 하냐? 아까 지금 보셨죠? 이거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은 1불을 쓰면 1불 10전. 저는 조금 있으면 1불을 쓰면 1불 밑으로 내려갈 거는 지금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통화 속도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경제는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뜻은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 쓸모 없어지지 모른다. 7조 곱하기 0은 0이다. 통화 이동 속도가 없는 경제는 없는 경제다. 대충 네. 이 velocity of money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사람들이 돈을 풀었다고 GDP가 엄청 올라가는데 완전히 반대 지금 효과를 네, 지금 맞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는 되게 걱정되는 게 이 velocity of money가 차트를 볼 때는 엄청 더 떨어져야지 이게 회복이 될 건데 저는 이 가격이 언제까지 갈지는 되게 걱정스럽고 이게 또 하나의 경제 침체를 네.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마지막 뉴스는 비트코인이죠. 네. 이것은 진짜 비트코인 크립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뉴스예요. 피델리티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펀드 회사고 지금 3,300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그레이스케어 펀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펀드인데 그레이스케어는 지금 4조를 지금 크립토 커런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피델리티가 SEC한테 우리 ETF 내놓겠다고 허가해달라는 거는 지금 말 다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에 아니면 모든 크립토 커런시에 조작이 있어요. 이런 피델리티 애들이 들어오면 다른 고래들은 피델리티랑 절대로 경쟁을 못하죠. 할 수가 그러니까 없죠. 그 조작 같은 게 더 훨씬 컴다운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힘은 엄청 있지만 피델리티가 들어오면 야 니네들 조작하지 말아라. 그래서 훨씬 volatility가 컴다운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좋은 크립토커런시의 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비트코인 관련 뉴스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는 이런 소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시장이 조금 안정성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펠리제 투자앤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역사 나날이 새로 쓰고 있는데요. 어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 바로 따상을 가면서 시총 5위에 바로 등극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따상이 아니고 보통 저희는 따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기분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동안 좀 너무 저는 안 좋게라기보다는 그렇게 따상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아예 그냥 카카오게임즈 청약하시는 분들한테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은 그거 하시지 마시고 해봐야 몇 주 나오느냐. 차라리 그냥 현대차나 LG전자 최근에는 삼성전기 사시라는 얘기를 더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연락이 안 오시네요. 따상 가는 거 보고 연락이 이제 안 오는 거 보니까 삐지셨나 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카카오게임즈 물론 그 반성하는 제일 첫째 부분은 돈의 효과, 그래서 유동성의 효과를 너무 무시한 게 아닐까라고 좀 반성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카카오게임즈가 어제부로 이제 시총 4조 5천억 원 훨씬 넘어가면서 까지 또 상한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5조 대까지 너무 미나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아무리 시장에서 돈이 많고 돈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점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무시하고 계속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우리 주가는 계속 가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언젠가 꺾이죠. 이런 부분들이 버블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꺾일 가능성도 염두를 할 부분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시총이 4조 5천억을 계산했을 때 작년 영업이익이 350억이었고요. 근데 그 잘 나가는 NC소프트 같은 경우 17조 원이 시총인데 영업 18조 원 이제 가까이 되죠.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 4,700억, 올해 2배 9,500억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시총이 17조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들과 상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카카오게임즈가 비싸도 너무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카카오게임즈는 쉽게 말씀드리면 퍼블리셔입니다. 즉 자기가 게임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한 게임을 가져다가 자기네가 이제 릴리즈하는, 그러니까 오픈시키는 경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게임즈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NC소프트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리니지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과 함께 실질적으로 게임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즉 판매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수익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NC소프트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어제 그래서 NC소프트가 올라온 이유가 뭐 특별히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기보다는 이런 카카오게임즈도 저렇게 가는데 우리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상대적인 눈높이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냥 기존의 입장 거의 유지합니다. 카카오게임즈 매도, 차라리 NC소프트 매수, 이게 더 맞는 기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너무 IPO 관련된 종목들이나 시장의 유동성을 무시하지 말자라고 개인적으로는 어제 일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의 변화들도 일단 유동성을 감안한 매매는 염두를 하시되 그래도 어떤 적정 가치를 넘어가는, 즉 밸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또 연관해서 관련 이 게임주들까지 한번 다시 짚어주셨고요. 지금 또 최근에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락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섹터 내에서도 빠르게 순환 매가 도는 그런 장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사실 이 관련주를 좀 엮이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앵커님은 뉴딜 정책 관련된 쪽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예.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네. 과열된 구간에 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아직은 네. 보고 있지 않아요. 예, 지난 앵커님부터 이번 앵커님도 상당히 견식이 높으신 것 같아서
예, 일단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제 테마주의 성격은 항상 정부 정책이 만들어가고 거기서 약간 좀 오버슈팅까지 나온 다음에 또 과열을 시키는 국면들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요. 대표적으로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솔직히 올라가면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 회사가 왜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자세히 보니까 뭐 자회사 STX 윈드파워가 부각받았다고 하는데 총 자산이 2,400만 원입니다. 제가 인수할까요? 네, 자산 제 돈으로도 충분히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들이 부각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마찬가지로 어제 또 대표 수소차 관련된 쪽에 유니크,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유니크 수소 제어 모듈 쪽에 제조를 하면서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밸브 관련된 유압 밸브 관련된 쪽에서 내연기관 쪽의 매출이 상당히 크죠. 게다가 또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수소차 흡기 배기 호스를 부각을 받는데 호스라고 해서 뭐 유별날까요? 수소차 관련된 쪽의 흡기 배기는 기존의 호스보다 뭐 20배 이상 비쌀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하는데 주가는 이만큼 뛰었다라고 하면 약간 경종을 울려야겠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가 니콜라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공매도 전문 사설기관에서는 니콜라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사기다. 사기는 영어로 프라우드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앞서 하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이 니콜라 관련된 쪽의 모멘텀이 아무래도 지금 부지를 만들어 놓고 한 2, 3개월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정부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소차나 친환경차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은 일단 계획은 거창하죠. 근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표적인 주된 흐름들 그래서 현대차가 필두로 해서 이런 쪽을 이어갈 때 그럼 나머지 부품주나 장비주들이 이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탈입니다. 그런 이탈된 종목이 기대감만으로 이만큼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먹잇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먹잇감이 될 수가 없는 게 공매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도 되지 못하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약간 버블을 더 키워간다는 부작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뉴딜 정책 이후로 추가적으로 사업의 구체화 그래서 즉 진짜 자금이 집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3, 4개월 먼저 앞선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움직인다는 걸 아시고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짧게 매매하는 게 최고고요. 펀더멘탈에 기반한 부분들은 일단 올해 하반기에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면은 이런 쪽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쪽을 좀 더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짧게 대응하고 앞으로의 펀더멘털에도 신경을 쓰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최근에 강세를 지속해서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반등 하루 만에 다시 낙폭을 좀 키워갔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이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세장과 강세장이 나타날 때는 또 투자 전략도 차별화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또 에커님한테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 하지 말까요? 그냥 제가 할까요? 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얼마 없는 관계상 예,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여유를 좀 주시면은 서로 이렇게 대화와 식견을 저도 좀 듣고 하고 싶은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어떤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일단 변동성과 위축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가장 큰 믿음은 그거 하나는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아직까지 시장이 회복이 덜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연준의 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추세적인 하락 얘기는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조정의 얘기는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정 정도는 이해를 하되 거기다가 어떤 고점에서 낙폭이 커지거나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큰 그림상은 연준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계속 시장은 유동성과 함께 경기 회복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맞는 얘기 같고요.
그런 흐름을 대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일단 뭐 처음에 고점에서 흔들릴 때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주가가 좀 이제 조정폭이 깊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실물과 주가에 대한 괴리, 즉 본격적으로 실물이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괴리를 좀 이용하자라고 보게 되면은 주가가 먼저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또 차익 실현의 기회가 또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뭐 치료제나 백신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이상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이 괴리감 때문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섹터를 따지게 되면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앞으로의 성장주, 대표적인 또 정부 정책하에 움직이는 친환경 관련된 쪽이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고점에 사서 앞으로 더 하겠지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무리 더 성장성이 크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단기 기억이 커진 데는 사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조정 나오는 거를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잠시 쉬어갈 구간,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 구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흔들릴 때 대응하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시장 흐름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충남, 전북은 오후 한때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은 오후부터,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해안으로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강원 영동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의 경우 내일부터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강원 영동에 30에서 80, 남해안과 경상 해안, 제주도는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이번에도 비가 단속적으로 내릴 때가 많겠고요.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광주 26도, 강릉은 22도 선으로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에 서울, 경기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안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울진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후 그 밖의 지역은 흐려져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비는 내일, 강원 영동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주말에도 낮 동안 선선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